안녕하세요. 리딩엠 청라센터 고등관 김종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년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경향과 난이도가 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 내신 대비 때는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되는지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청라고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1학년의 특성이 좀 있어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 과정,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중학교 때까지의 과정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의 과정도 다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텍스트, 지문에서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지 특별하게 더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 지문이 어려워지는 건데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갖춰야 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제 문학과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 혹은 기초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요 중간고사는 이제 한번 고등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냐 맛 좀 봐봐 이럴까요? 대체적으로 좀 난도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청라고의 특성은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9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죠. 이따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익히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가 쉬움, 당연히 기말고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하고 물론 수행평가까지도 포함돼서 한 학기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 그냥 중간고사만 해서 나오는 등급은 그거는 그냥 임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험 범위를 통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1학년 때의 과정은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생기는 거라서 그러면 시험 범위에서 어떤 단원들이 바로 문학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문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또 문법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읽기와 가치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단원을 통해서 이제 읽기에 해당하는 것과 문학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문학 중심입니다. 1단원도. 그래서 요 자화상을 통해서는 우리 그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다양한 관점. 작품을 감상하는 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책 속의 길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 지금 우리 독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이제 진로와 희망과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본다면 뭐 꿈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얘는 현대시고 얘는 수필입니다. 결국 현대시 수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문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이에요. 두 번째 단원은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전반적인 건데 특히 여기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에 해당하는 이제 언어 지식, 국어와 관련된 국어 지식, 문법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국어와 관련된 이제 지식을 배우는 단원이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되겠다.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단원에서는 매체를,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대화,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해서 이제 뭐 공손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 그래서 지금 전체 범위 안에서의 범위 자체가 좀 넓죠. 이 단원 전체. 그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된다 보니까 문항수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언어적 그 지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것들, 여기는 좀 암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중학교 때 보지 못했던 용어들을 배우는 단원이 바로 세 번째. 그래서
얘 첫사랑이라는 현대시예요. 이거를 통해서는 우리는 서정갈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단원과 세 번째 단원은 마찬가지. 그 서정갈래, 그 다음에 서사갈래, 극갈래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반통에 물은 얘는 수필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얘를 교술갈래라는 말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수필. 그러면 이 3단원하고 1단원하고의 내용은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 내는 형식은 유사한 거야. 다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까 갈래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좀 더 이제 추가되는 것 뿐이지, 이제 문제 형식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단원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 고등학교 때는 문학하고 문법 중심으로, 물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문학하고 문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각 단원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걸 통해서도 이제 문제의 경향,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문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청라고의 특성입니다.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서답형이 없어. 서답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지필고사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지금 요 청라고 1학년 때는 이제 수행평가를 좀 더 신경을 써야죠. 왜냐? 지금 지필고사에서는 서답형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간고사. 그래서 이 작년 중간고사를 보면 90점 넘는 친구들이 꽤나 반별해서 기본적으로 한 4, 5명씩 나왔던 이제 시험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올해도 작년 수준처럼 쉽게 나온다, 그런 거는 아니지. 대체적으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점은 3.9점부터 4.5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6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 표를 보면, 제가 이제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것들 있죠? 이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 먼저 요 외적 준거. 우리 아까 그 1단원 설명을 할 때 문학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것, 그것을 지금 보기의 형식, 외적 준거로 제시하고 이거에 맞춰서 작품을 감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걸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내면 지필고사에서 변별력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화상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비교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는 문제를 낸 건데, 배점 봐봐. 가장 높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다 배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교과서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안에서만 이제 공부한다, 중학교 때처럼 한다 그러면 80점 후반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90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내신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수능입니다. 수능. 이건 국어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나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야. 국어는 사실은 이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이랑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이 차이가 거의 없다. 평상시에는 모의고사, 수능 중심으로 해서 뭘 키워야 되는 거냐면,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접근력, 감상력,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신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내신만, 그 수시의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니까 저는 내신만 할 거예요. 내신만 해도 좋죠. 내신으로도 충분히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신만 한다면 이런 유형에서 빵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국어 선생인데 빵꾸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네. 좀 이제 결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 준비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한 5주, 길면 한 6주 정도 준비를 할 텐데 5, 6주 만에 어떤 작품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것, 그 다음에 혹은 모의고사가 포함되기도 한데 시험범위에 그런 거 하기도 바쁜데 어떤 작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런 것들도 연습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없지. 그건 언제? 평상시에. 이건 여러분들 평상시 국어 실력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외부 지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높은 배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넣으면 높은 배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이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 읽고 잘 풀면 되지. 맞아. 하지만 이 문학의 경우는 혹은 문법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암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뭐에 대한 암기냐? 바로 개념어, 용어에 대한 암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단원은 가장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동그랗 또 마찬가지죠. 외부 지문, 그 다음에 외적 증거, 그리고 외부 지문 이렇게 지금 이 국어 지식을 활용하는 단원에서도 이제 외부 지문, 뭐 보기 이런 것들, 이제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면 보기에 따라 감상하는 것, 그거와 관련되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로 또한 구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과서만,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간다. 물론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인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절대로 높은 득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한자성어. 사실 수능에는 한자성어 문제가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4,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 뭐 수행평가 형식으로 한자성어를 한 100개, 400개? 이렇게 주고선 좀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한두 문제씩 들어가는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따로 학교에서 얘기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을 보면 여기도 똑같죠. 여기에서도 외부 작품.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이제 문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렇게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앞에서 봤던 거 똑같아요. 보기, 그러니까 앞에는 자화상이었죠. 자화상하고 거울 비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첫사랑이라는 작품하고 또 다른 작품을 이제 비교대조 하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지금 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선택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 시적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을 선택지. 그러니까 이제 짧은 부분 있죠.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5개의 작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 비슷한 정서가 나타나는 것, 혹은 비슷한 표현 방법이 나타나는 것.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은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작품 한 작품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택지가 다 새로운, 서로 다른 작품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갈래상. 아까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 갈래와 관련되는 거니까 갈래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얘기했던 문학 개념어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중학교 때보다는 좀 더 어려운 단어들로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작품의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외부 작품이 나온다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다 배웠고 학원을 다니면서도 공부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10중 8구, 열의 8은 다 뭐가 문제냐? 선택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그 선택지 구성의 첫 번째는 용어, 개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선택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평상시에 지금 조금은 더 어려운, 내신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년도 중간고사 문제를 봤는데 사실은
2학년이고 3학년이고 큰 차이가 없어요. 국어는. 지금 이런 방향, 이런 기조들이 매번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초실력. 여러분들의 기초실력을 평상시에 좀 쌓아두는 것. 내신 때만 반짝 공부하면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국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교과서 외에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국어와 관련된 기초 실력을 좀 평소에 쌓아두는 것이 내신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청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